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두두입니다. 오늘은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한국과 미국이 3월 19일 목요일에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불안했던 금융시장, 환율과 주식시장이 금요일,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를 맺은 다음 날인 3월 20일 금요일에 안정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 영향이었다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럼 과연 통화 스와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국가 간의 나라가 자신의 통화를, 그러니까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막 교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커런시 스와프인데요. 커런시는 통화 화폐라는 뜻이고 스와프는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국 통화와 상대국 통화를 막 교환한다.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 통화를 단기간에 차입하는 그런 중앙은행 간의 신용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바닥이 나서 혼란 상태에 직면했을 때 미국에서 돈을 빌려오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원 화폐를 미국에 담보로 맡기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다음 주 월요일, 즉 3월 23일에 환율이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만약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과 계약한 금액이 1달러당 1250원이다 라고 하면 1250원을 내고 1달러를 빌리면 만기일에 환율이 1500원이 되었던 1000원으로 내려갔던 상관없이 우리가 계약했던 금액인 1달러당 1250원을 다시 갚고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입 같은 개념이지만 우리의 돈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통화 교환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8개국과 이렇게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데요. 캐나다랑 맺고 있는데 캐나다랑은 정해진 규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고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19일, 지난 목요일에 체결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600억 달러 규모로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통화 스와프 전에는 중국과 맺고 있던 560억 달러 규모가 가장 큰 협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와는 106억 달러 규모, 인도네시아와 100억 달러 규모, 호주와 81억 달러,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와 54억 달러, 말레이시아와 47억 달러 규모, 이렇게 8개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1932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맺은 이 한미 통화 스와프가 미국과 처음으로 맺은 통화 스와프일까요?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한미 통화 스와프는 예전에도 체결한 경우가 있는데요. 2008년 10월 30일 300억 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유동성 위기가 우려돼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었는데요. 그것이 연장을 거듭하다 2010년 2월 1일에 만기가 되어서 종료되었었습니다. 그때도 한미 간 통화 스와프 계약으로 달러 유동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완화되고 급등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던 경험이 있고요. 이번에도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이 한미 스와프 이후에 급속도로 환율 시장과 주식 시장이 안정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에게도 달러 영향, 그래서 미국과의 이 계약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와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에서 일본은 없었는데요. 한일 통화 스와프는 왜 없는지 찾아봤더니 2001년 7월에 일본과 처음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2001년 7월에 통화 스와프를 맺었다가 2012년 과거사 및 독도 문제 등의 외교적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 규모가 줄게 됐고요. 2015년 2월 23일 계약이 만료되면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약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맺은 미국과의 600억 달러 그 통화 스와프도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현재 6개월로 되어 있어서요. 2020년 올해 9월 19일이 되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것을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는 다시 두 나라 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일 통화 스와프는 그렇게 해서 2015년 2월 23일 계약이 만료되어서 완전 종료됐고요. 그 이후에 2016년 8월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영국의 블랙시트와 미국 금리 인상 등 때문에 일본 정부의 통화 스와프를 제한했었습니다. 근데 2017년 1월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 총영사관 앞에 우리가 손해상을 건립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협상을 중단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일본과는 통화 스와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 간에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끼리 서로 자국의 통화를 예치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중앙은행이 자국의 통화를 일정 기간 동안 서로 예치해 놨다가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서 일정 시점, 만기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 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8개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고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각 국가 간의 금융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는 모양새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중요한 경제 용어나 이슈거리가 있으면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